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완전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환절기 우리 불자님들 감기 안 드시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 기도 수행하는데 아주 신심이 일어나게끔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까 합니다. 우리 불교 역사를 보면은 크게 선종계보랍니다. 이 큰 스님들이 6조까지 내려와 있지요. 부처님 계보로 보면은 부처님 다음에 1대 제자가 가섭존자입니다. 2대 제자가 아난이죠. 그리고 16대 제자가 부처님 아들 라울라입니다. 그 다음에 27대 제자가 반야다라지요. 28대가 보리달마입니다. 이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초조가 됩니다. 1대가 되죠. 2조가 해갑니다. 3조가 성찬이고 4조가 도신,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대사입니다. 지금 6조까지 와 있죠. 6조까지 스님들이 나름대로 참 재밌는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6조 해능대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능대사는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한 짐 들고 선비가 사는 큰 집에 나무를 팔러 가게 됐습니다. 나무를 다 내려놓고 나오는데 선비가 사랑방에서 낭낭하게 경을 읽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섰지요. 응모소주 이생기심. 불자님 잘 아시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기절에서 해능이 어디서 많이 듣고 공부를 했던 글귀같이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말고 도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사랑채로 갑니다. 사랑채로 가서 선비에게 묻지요. 주인날이 방금 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예, 이것은 건강경이라고 5조 홍인대사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항상 읽으라고 독려하는 그런 부처님 경이올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해능스님은 그 말을 듣는 즉시 환희심입니다. 바로 시절 인연이 도래를 한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홍인대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홍인대사는 호북성 황매현에 주석하고 계셨습니다. 다짜고짜 홍인대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홍인대사가 어디서 왔는가? 영남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부처가 되고자 왔습니다. 그러자 홍인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남방 출신 오랑캐에서 불성이 업근을 어떻게 부처가 되자고 찾아왔는가 하죠. 그러자 해능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에는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홍인대사가 물끄러미 봅니다. 차림새와 몰골이 영 행필없이 보이거든요.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집니다. 저희 방앗간에 가서 일을 하거라. 한마디 내뱉고는 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해능은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해능이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일을 갖다가 8개월째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홍인대사가 많은 대중스님들을 갖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각자가 깨달은 개송을 적어서 올리거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홍인스님 제자 중에 신수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큰 상자였는데 대중스님 중에 최고 가는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 또 수행력이 아주 높은 그런 스님이 있었죠. 아무도 이 스님을 따라갈 스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홍인 스님의 법을 부촉받은 스님은 신수 스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자 이 신수 스님은 자기가 깨달은
그 개송을 갖다가 쫙 적어가지고 홍인스님 방사 옆에다가 붙입니다. 많은 스님들도 개송을 붙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아만 찢던 해능이란 행자가 깨달음의 글을 쫙 적어가지고 신수 스님의 밑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홍인스님이 개송들을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신수 스님 개송의 눈이 멈춥니다. 신시 보리수여 침녀 명경대라 시시 건불식이여 막사 야진에라.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명경대라 부지런히 털어내어 먼지 일지 않게 하리라. 홍인 스님은 신수가 올린 개송을 보고 많은 스님 앞에서 크게 칭찬해 주죠. 그리고는 살짝이 부릅니다. 문턱에는 이르렀지만은 아직 문턱을 넘지는 못했구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수가 붙인 개송 밑에 또 하나의 개송을 봅니다. 바로 해능행자가 적어 올린 글이죠. 보리 법무수여 명경 역비대라 본래 물물이여 하처 야지내라. 이걸 갖다가 풀이를 하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또한 대가 아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리요. 이를 읽어본 홍인대사는 많은 대중스님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개송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축해버리죠. 그리고 홍인대사는 해명에게로 다가가서 주장자로 3번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버리죠. 해명은 홍인대사의 주장자 3번 치는 그 소리를 갖다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밤에 삼경에 내 방으로 오라는 그 신호죠. 그리고 많은 대중 앞에서 이 개송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축한 그 이야기는 혹시나 스님들이 해능을 갖다가 해칠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밤이 돼서 삼경에 해능이 홍인대사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마주 앉아서 홍인대사는 이 해능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의발을 갖다가 전합니다. 의발이란 것은 깨달은 상자에게 법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바루와 가사지요. 이걸 갖다가 해능에게 주면서 홍인대사는 이야기를 하죠. 이 길로 바로 속세로 내려가라. 속세로 내려가서 인인이 될 때까지 속세에서 속인들과 함께 체험을 하라. 안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즉시 내려가라. 그러고는 해능은 의발을 들고 보림사의 뒷문으로 통해서 속세로 내려갑니다. 날이 밝자 야단이 났습니다. 홍인대사가 해능이란 행자에게 법을 갖다가 부촉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신수란 이 스님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군인 출신 해명이란 스님이 있습니다. 이 해명 스님에게 신수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해능을 잡아서 죽이고 그 의발을 갖다가 거두어라 시키죠. 그리고는 이 해명 스님이 말을 타고 해능이 도망가는 쪽으로 수소문을 해가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서 해명을 잡게 되죠. 그리고는 해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발을 내놓아라. 그러자 해능 스님이 의발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의발이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러자 이 해명이 가서 의발을 갖다가 잡으려고 드는데 꿈쩍도 안 하거든. 이산을 씹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 들지만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바위에 딱 붙은 거죠. 그러자 이거는 분명 큰 도인의 법력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해능 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물러갑니다. 훗날 해명 스님은 해능 스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해능 스님은 속세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0년이 흘른 어느 날 광동성 법성사에서 풍번 문답으로 해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성사 마당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스님이 깃발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저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옆에 있던 스님이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옆에서 웬 속인의 한 사람 끼어듭니다.
속인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불시풍동이여 불시번동이여 인자심동이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성사 주지였던 인종스님이었습니다. 인종스님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속인이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오조 홍인스님의 의발 들고 남방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그 스님이 혹시 이 스님이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옆에 나뭇가지에 나무잎을 하나 따가지고 해능 앞에 내밀면서 무치수합니다. 그자 해능이 빙그레 웃으면서 무수수 하거든. 그자 인종스님과 옆에 있던 대중스님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인종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스님이시죠. 묻는 말에 해능스님은 자신을 밝히죠. 바로 인종스님과 대중스님들이 해능스님 앞에 예의를 갖다가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해능스님이 출가를 해서 법을 부촉받고 속세에 10년 동안 은돈에 살다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는 해능스님의 발자취와 입적한 후에 아주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 불자님들 2편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